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웹툰으로 풀어보는 상속증의 절세 전략 19편입니다. 나초록이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 부동산 보유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분들, 우리가 비거주자라 하잖아요. 예? 그분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증여세, 비거주자의 상속세가 거주자와 어떻게 틀리는지 웹툰 잠깐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성이네가 다시 국내에 들어온대요. 우리랑 잘 지냈는데 귀국한다니 좋구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 글쎄, 우성이네 아파트 있잖아요. 팔 생각이라 미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 양도세가 이슈구려. 양도 전에 국내에 들어오면 절세가 되나요? 절세가 많이 되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거든. 국내에 어느 정도 있어야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1년에 절반 이상 거주는 기본이고 가족 및 직업 상태도 잘 따져봐야 하네. 자, 여러분 웹툰 잘 보셨어요? 웹툰 보니까 우성이네가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우성이네가 미국과 살고 있다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처분하기 전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메리트가 있습니까? 아하. 그러면 처분하기 전에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뭔가가 세금에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웹툰을 보니까 우성이네가 귀국을 한다. 왜? 양도를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의 어떤 절세 차원에서 귀국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현재는 제가 양도소득세인데요. 이게 거주자 신분이냐 또는 비거주자 신분이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적지 않게 나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주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요, 거주자, 비거주자를 국적을 따지지 않아. 첫 번째 뭐냐면, 국적과 상관없어. 국적과 무관하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이 있니, 뭐 영주권을 취득했느니 전혀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 이중 국적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진다. 그럼 일반적으로는요, 거주자라는 것은 1년에 절반 이상, 183일 이상을 국내에 일단 머무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83일만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에 살고 계신 분이 국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6개월을 국내에 있고 나서 팔았다고 해서 거주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183일을 머무른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또는 뭐 재산이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그 직업, 자산, 가족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쉽게 1년에 절반 이상 머무르면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183일을 아무 목적도 없이 직업도 없이 무심코 머무르는 것은 거주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례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보면 현재 한번 볼까요? 세금 효과를 예를 들어서
거주자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인 경우. 이게 1주택으로 한번 볼게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현재 양도가액이요. 20억이라 합시다. 얼마에 치대가 있느냐? 1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양도차액이 일반적으로 10억이 납니다. 근데 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차익은 얼마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과세가 된다? 9억이잖아. 이번에 물론 민주당의 입법안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국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몇 억으로 국회 상정이 그때 12억이지만 현재 규정을 적용하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10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하는 부분으로 양도차익이 확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보면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10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10억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이상 보유 거주하면 몇 프로 장특공제가 된다? 80% 공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비거주자는 장특공제가 최대한 된다 하더라도 몇 프로? 30%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장특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탈 세금, 텍스, 양도소득세 효과를 따져보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2,5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억 6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야. 아하, 그러면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2,500만 원이냐, 2억 6천, 10배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1세대 1주택 거주자 신분으로 파느냐, 아니면 비거주자 신분에 파느냐가 양도소득세 적지 않게 효과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애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양도소 절세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이 목적 때문이다. 단순하게 국내에 절반 이상 머물었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거주자, 비거주자를 전체 세금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차원에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방금 살펴봤잖아. 우리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죠. 근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장특공제 최대 몇 프로만? 30%만 된다. 큰 차이라는 거야. 자, 종합소득세. 거주자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벌어진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돼.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온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 자, 상속증여재산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봐보면 상속세, 거주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서 상속세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돼. 근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단연간 살다가 돌아가셨어. 국내 재산을 남겨놓고. 그때는 아버님이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만일 피상속의 신분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를 준비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것은 답이 나와 있지.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억,
130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 거주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지면 애국에 머무는 자산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간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이다. 자, 장례비용 공제 가능한데요. 비거주자는 불가능. 그 다음에 공과금, 채무 공제 가능한데요.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채무만 인정해 준다는 거야. 상속재산에 대응되지 않는 공과금,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10억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그런 것들이 큰데요.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만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공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인 경우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야. 상속증여도 마찬가지야. 거주자는 국내 국외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양도소득세 우리가 살펴봤죠. 비거주자는 그만큼 베니핏이 없어. 비거주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장특공제가 3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살펴본 웹툰에 의하면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차이 그 10배 이상 나버린 거지. 그 다음에 상속증여 비거주자는 기초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얼마 되진 않으니까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또한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외국 현지에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요. 상속은 외국에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도세 내고 나서 해외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답을 다 말씀드렸나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 아비트리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속증여세율이 국내 국외가 틀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차익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거주자의 신분이라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국내 재산을 처분을 해서 세금을 내고 해외로 송금해서 해외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네요. 맞습니까? 예, 요즘에는 이렇게 비거주자 신분, 특히 애국에 체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른 세금의 문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